안녕하세요, 장혜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사대책으로 바뀐 현금청산 기준이라는 제목인데요. 얼마 전에 그 이사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도심 공급 이제 확대 정책인데 거기에 그 현금청산이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려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대책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사대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 정책이에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4번이나 그동안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동안의 정책이 주로 이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었다 그러면 25번째 정책은 이제 공급으로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급을 좀 확대를 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지금이라도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를 다시 읽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실현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정권 말기고 또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또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의아해하는 시각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2025년까지 전국 83만 6천 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주까지는 아무래도 한 7, 8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수도권에 약 61만 호, 그중에 서울이 약 32만 호를 짓고요. 5대 광역시에 약 22만 호를 이제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이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공공 자가, 공공 임대가 20에서 30% 정도 혼합 공급을 하겠다 이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법이 한 3월경에 제정이 되면 한 6월부터 공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뭐냐면 공공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땅을 수용을 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분양하겠다는 거죠. 임대도 하고요.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저축 노후지역에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에는 주거상업 고밀지구를 신설하겠다는 거고요. 준공업은 주거산업 융합지구를 신설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축 노후에는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를 신설해서 아파트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원래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민간이 주로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공 재개발이 이제 공공과 조합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을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고 그러고요. 공공 재개발 외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소규모 정비 사업에도 소규모 정비 절차를 신설하고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앞으로 현재 지금 있는 거 말고도 역세권의 소규모 또 중공업 소규모를 신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여서 조합이 자율 시행을 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구 혼재 노후주거 1만 제곱미터 이하는 여기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재생이 있죠.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도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도입해서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확대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이사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사대책에 대해서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도심재생 및 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여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인데 이게 민간의 협조를 얻어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도심에 이제 그 토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간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민간의 협조를 원활히 유도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등장했죠. 왜? 공공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손해다. 또 집도 부실하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왜 남의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냐 이런 얘기들이죠. 법 제정도 후속 조치와 지구 지정
토지주와의 협의 등 산적한 과제 탓에 빨라도 공급이 7에서 10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즉각적인 효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역 및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2월 4일 이후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공공 재개발 시 현금 청산하겠다고 발표해서 재산권 침해 및 주택 거래가 지금 현재 실종돼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돼서 지금 벌써 빌라들이 지금 거래가 좀 안 되는 적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사 대책으로 바뀐 현금 청산 기준일을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존 정비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규제를 알아봅니다. 재건축은 투기가열지구의 조합 설립 이후 매수자 현금 청산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하지만 투기가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는 물건을 사게 되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 돼요. 자, 투기가열지구에서 2년 실거주하지 않은 조합은 현금 청산시키겠다 그랬죠. 2021년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응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2021년 6월 정도부터 아마 시행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재개발은요. 투기가열지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매수자 현금 청산입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구역부터 적용이 되죠.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주택 또는 전환다세다 등 매수자 현금 청산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은 예외고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하거나 전환된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또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조합 설립이 됐는데 그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사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를 현금 청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데 어떤 조합원이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를 팔았어요. 그런 경우에 산 거는 현금 청산인 거죠. 그래서 조합이 설립된 데에서 재개발해서 물건 살 때는 조합에 문의해가지고 이게 현금 청산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분양자격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이사대책 이후의 현금 청산입니다. 자, 공공재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작년 9월 21일 날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죠. 그래서 2021년 지금 1월 초에 지금 9개 구역이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나머지 이제 구역이 또 선정이 될 건데, 공공재개발은 이제 말 그대로 일반 재개발인데 공공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과 공공이 같이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주도 정비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인 경우에는 1차에 그때 신청했던 날이 2020년 9월 21일입니다. 그게 공모 공고일인데 이후에 건축허가 받은 신축일라 매수자는 현금 청산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정관을 앞으로 변경을 한대요. 그래서 조합 정관을 변경한 이후에 승계조합원은 즉 조합원으로부터 물건을 산 사람들이죠.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시세로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아직 설립이 안 된 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또 조합 정관이 아직 변경이 안 된 데는 아직은 괜찮은 겁니다. 승계조합원도. 근데 조합 정관을 이제 변경하면 그 이후에 승계조합원이니까요. 예. 그 이후에 승계조합원은 시세로 분양한다는 거죠.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됐고 또는 조합 정관이 아직 변경이 안 된 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공공재개발인 경우요. 이건 1차 공공재개발 신청한 경우, 작년 9월 21일 날 신청한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공공재개발은.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앞으로 신설하겠다는 게 바로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이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2월 4일 대책 이후에 매수자는 현금 청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됐고 지구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빌라를 덜컥 샀다가 만약에 그 지역이 나중에 공공주택 복합이나 공공주도 정비로 가게 되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이거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쪽이나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 이대로 진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 민간 재개발이나 공공 재개발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시행이 될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주도정비사업은 2월 4일 대책 이후에 매수 전에 현금 청산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2월 4일 대책 이후에 투자자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투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예, 부동산 투자를 또 해야 되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또 여윳돈을 가지고 노후를 또 대비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민간주도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공재개발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죠. 지금 오히려 가로주택 정비사업 투자가 오히려 더 이제 아무런 현금 청산도 안 되고 또 사업성도 좋다 해가지고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투자를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미래가치가 우수한 신축 아파트 투자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공공주도에 반대하는 지역이 많아 난항이 예상되고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등이 있어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서울시장 선거 결과 2022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이 정책의 지속성 여부가 판단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이 지금 말기 있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잘 지속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법도 일단 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지켜보면서 투자를 한번 저울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2월 4일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현금 청산 기준율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